안녕하세요. 이 선생의 미술시장 인사이드 두 번째 에피소드 아티스트 마케팅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시작하기 전에 앞선 영상을 반드시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는 앞에서 왜 이것들이 중요한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의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작가 노트입니다. 작가 노트는 계속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작가 노트는 작가의 정신과 철학을 글자, 활자로 확인할 수 있는 노트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 있겠죠. 시각예술가들에게 작가 노트 중요하다고 하면 정말 싫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본인들의 철학이나 그런 근본 정신들을 좀 읽기 쉽게 보여주는 게 작가 노트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내가 작업을 하는지, 내 작업으로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예술가의 전문성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까운 작가분들에게는 직업의식, 프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라는 직업은 직업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전문성, 지난 시간에 강조됐던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기법이든 재료든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작가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관람객이나 컬렉터나 갤러리스트가 이걸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면 그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의 중요성. 이런 거는 저는 예술가의 영감이 경험으로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어디를 가보든 아니면 무엇을 체험하든 이런 것들을 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영감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게 저는 작가 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 노트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든 정신이든. 그 다음에 시각적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요. 독창적 기법에 대한 연구나 재료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여기에서 나오겠죠. 그런 연구의 결과물이. 끝으로 이제 전시 활동을 하는 건데 전시 활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피드백을 받는 곳이 전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발전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하고 그런 사안들이 반영되겠죠. 근데 작가 노트 작성할 때 유의할 점, 본인의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미술가들의 언어가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글은 괜히 있어 보이는 글을, 단어를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만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한테 하는 구어체를 반드시 쓸 수는 없는 거고 또 논문 형식의 장문의 글을 지향한다고 생각해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논문 형식의 글은 여러분들 쓰는 사람 말고는 안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심사를 받을 때만 그 심사위원으로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 보겠지만 여러분들의 작품을 즐기는 사람은 그런 논문 형식의 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전달돼야 됩니다. 이 사족은 한 99%인데 결국엔 할 얘기는 1%밖에 안 되면 사실은 명확한 이야기 전달이 안 되겠죠. 또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경험이 많은 교수님이나 선배님이나 아니면 평론가분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저는 본인의 표현으로 승화하는 걸 되게 처음 작가 노트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점점점 다듬어지고 점점점 내 이야기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승화하는 것도 좋다. 작가 노트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 형태로 표현해 볼 것. 아마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대부분 다 하시겠죠.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작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미지로만 보여지는 카드 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쓴 작가 노트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를 한 10개 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주저리 글을 많이 하면 안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 거야. 근데 이걸 표현 한번 해보면 가지치기가 무수히 많이 될 겁니다. 어떤 말들이 남겨져야 되고 어떤 말들은 없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피드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길 반드시 권장드려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거의
시작의 연결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 프로모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핵심 자료.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갤러리스트들이 만나거나 여러분들과 컬렉터가 만날 때 작품보다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매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 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나의 진지한 이야기를 알려주기 전에 사실 그런 기회조차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분일수록 포트폴리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역할은 갤러리 검토 자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 이해의 가장 주요한 자료, 또 필수 포함 내용 알려드릴게요. 작가 노트 들어가야 되죠. CV, 활동 이력들 나와야 되고, 작품 이미지, 작품 캡션 내용들, 이 작품의 타이틀, 그리고 재료나 기법, 창작 연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주요 전시 활동한 이미지도 담겨 있어야 되고, 작가 정보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도 생각보다 많은 포트폴리오가 무수히 많이 오긴 하는데 많이 안 읽어요. 읽으면 사실은 뭐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좀 볼 의미가 있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으로 보내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데 더 큰 갤러리들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주요 요소는 자, 이 4요소 반드시 기억하세요. 포트폴리오는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간결성이자 가독성, 세 번째는 작가, 여러분들만의 컬러, 네 번째는 정보가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려면 계속 이런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콜백을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답장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성 유의사항은 제가 지금은 뭐 어떤 자료를 보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글로 꼭 챙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 작성 유의사항 첫 번째, 필수 포함 사항을 놓치지 말자. 위에 있죠. 필수 포함 내용 뭐였어요? 작가 노트, CV, 작품 이미지, 뭐 작품 캡션, 그리고 주요 전시 이미지, 여러분들의 정보. 이거 반드시 넣어야 돼요. 두 번째, 청년 작가일수록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표현해야 된다. 아니, 생각보다 저는 제가 이 업을 하기 전에는 디자인과 뭐 예술가들에 대해서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은 정말로 이 포트폴리오가 정말 잘 나오는데 오히려 회화를 전공하거나 하고 혹은 입체를 전공한 조소를 전공한 분들은 그런 포트폴리오 준비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깔끔하게 하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PPT나 일러스트, 포토샵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걸 배워서 하든 아니면 정 안 되면 내가 준비가 됐다면 정말 크몽 이런 사이트 통해서 이 디자인을 맡기는 부분들에게 디자인을 좀 맡기던 그런 걸 해도 저는 아깝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또 작품 이미지를 여러분들 제 핸드폰 이미지 찍어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찍으면 핸드폰으로도 요즘에 정말 잘 찍으면 고화질로 찍히지 편집도 잘 되지 그러면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캐스팅 할지 말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고화질 당연히 넣겠죠. 그리고 무리한 편집은 절대 하지 마라. 작품 이미지가 원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로 탈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최대한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정도로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갤러리스트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출생 연도, 이메일 또는 연락처, 학력 및 전공 등 작가님들의 정보를 반드시 넣어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조합해서 나오는 정보고 그걸 통해서 작품을 보고 작가 노트를 보는데 이런 내용들을 안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저 비전공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뭐 1화 에피소드 1에서 봤을 때 유망 작가 기준에 뭘 전공했는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 그게 반드시 필수가 아닌데 이건 참고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끝으로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의 이력서예요.
이력서, 당연히 이력서가 멋져야지, 멋지게 느껴져야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죠. 그게 뭐 전시 캐스팅이 될지 아니면 캐스팅을 위한 인터뷰가 될지, 저는 그런 게 반드시 이력서랑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많이 써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에피소드 2의 마지막입니다. 마케팅 채널. 이 세 가지 제가 첫 번째 뭐였죠? 작가노트, 두 번째 포트폴리오, 세 번째 마케팅 채널인데, 마케팅은 여러분들 PR 하는 거죠. 사실 마케팅 채널 뻔한 거 아니야? 맞아요, 뻔해요. 근데 뻔한데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마케팅 주요 채널은 여러분들은 세 채널이 있어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랑 함께 메타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가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보다 아직 네이버를 더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도 고민하셔야 되고 작가 홈페이지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인스타그램은 작품 계정이 아니라 작가 계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작품만 올려놓으면 내 것 뭐 알려주겠지? 아니에요. 작가님들의 계정이 필요해요. 작가님들의 계정은 작품, 그리고 작업 과정, 개인의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적절히.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작업 활동이나 전시 활동을 소개하기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블로그는 네이버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다가도 유사 검색어라 이 알고리즘이 적합하면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노출돼요.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는 여러분들의 작가 노트가 담겨있던, 아니면 작업을 준비하거나 전시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던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스토리텔링에 대한 아카이빙 채널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처럼 쓰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고민이 있거나 이런 걸 할 때 블로그에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을 또 어느 순간에 마케팅을 해서 프로모션이 되는 장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로그 추천드리고, 작가 홈페이지는 사실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보다는 저는 무료 툴을 이용한 작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오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의 연도별로 작품 이미지들을 이 아카이빙 해놓는다.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아카이브 채널로서는 인스타그램보다는 홈페이지 유료 필요 없어요. 유료는 나중에 정말 조금 작가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좀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쌓아가면서 어느 기점에 그런 역할이 필요할 때 유료로 사용하시고, 그 전까지는 무료로.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잘하고 네이버 블로그 잘하고 개인적으로 아카이빙 잘했다면 사실은 홈페이지까지는 할 필요 없고, 초기에는. 자주 하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 정리를 좀 했어요. 갤러리스트나 컬렉터 인스타그램 많이 써요. 정말로 많이 써요. 저도 심지어 인스타그램을 소통을 하니까. 그래서 작가 발굴을 할 때 찾아볼 때도 주요 채널로 사용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작가 활동에 도움 많이 되죠. 당연히 인지도가 생기고 프로모션이 되니까. 단, 활성 팔로워 수, 유료 결제를 통해서 트래시 혹은 플래그 꽂히는 이런 팔로워 수 말고 진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생기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이 어떤 작가로 포지셔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필요해요.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고민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나의 일상, 나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마케팅은 어떤 작가로 포지셔닝 하고 싶으면 그런 작가로 보여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민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마케팅 채널, 근데 필수는 아니지만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까지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작업 과정을 아카이빙 한다면 영상 아카이빙은 유튜브가 굉장히 좋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카이빙 채널로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또 인스타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 계정을 나눠서 진행하기보다는 저는 작가 계정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계정은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도 잘 관리를 안 하시는데, 두 개 다 열심히 못한다면. 그래서 작품 계정 말고 작가 계정을 하되, 작가 계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작품 및 전시 활동을 작업 과정 3, 개인 일상 1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설정해서 각자 테마에 맞춰서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 피드를 이렇게 고민하시면 좋아요. 피드 컨텐츠를 위해서는 당연히 평소에 작품 이미지도 찍어야 되고 작업 과정도
촬영해놔야 되고, 개인 일상도 사진이든 영상이든 촬영을 꾸준히 해야 돼요. 뭐 한 번에 한다고 몇 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내가 또 어떤 작가로 컨셉으로 오디셔닝을 할지 고민을 한 뒤에 그에 맞춰서 분위기와 컨텐츠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 올리는 것보다 10개를 하루에 하나씩 뭐 열흘 동안 올리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런 마케팅 채널들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정말 잘 하고 계신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도 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아요. 아마 아실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김선우 작가입니다. 김선우 작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라플렉스 작가님인데, 보시면 이제 피드를 구성하는 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너무 잘 구성했어요. 두 분의 스타일이 달라요. 아까 제가 작가 계정은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말해놨죠. 작품이나 뭐 혹은 콜라보 이런 코워크하는 부분들, 아니면 이 작업 과정, 또 혹은 일상, 이런 것들을 좀 분배를 좀 차이 나게 했는데, 김선우 작가님은 철저하게 작품 위주로 좀 많이 올리셨고, 그라플렉스 작가님은 개인이나 사람 밍글링하는 거 위주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요게 두 사람의 어떤 식으로 비춰지니까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두 작가님, 잘 하고 계신 작가님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피드,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를 한번 고민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